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외면하고 싶어 하는 지독하게 아픈 진실이죠.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모든 시간과 돈,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바쳤을 겁니다.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고 예쁜 꽃을 사다 바치고 모든 계산서를 도맡아 해결했을 수도 있죠. 심지어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당신 자신을 구부리고 비틀면서까지 모든 걸 맞춰줬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 건 한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한마디 아니었나요? 오빠 미안해.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바로 이 순간 수많은 남자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첫날부터 배웠거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내가 더 많이 쏟아부으면 그녀는 내 곁에 머물 거라고.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충성합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두세요. 문제는 꽃다발이 아닙니다. 비싼 휴가도 아니고요. 당신이 희생했던 그 수많은 목록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행동 뒤에 숨어있던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었나요? 아니면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이었나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죠. 이 영상은 여성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존중이 아닌 인정을 갈구하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 그녀의 감정이 식어버리는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비밀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더 많이 노력할수록 관계가 망가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굳건히 당신의 중심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충성심과 등가 교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네가 더 노력할수록 그녀는 더 충성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위험한 거짓말을 믿으며 자랍니다. 휴가를 보내주기 위해 더 오래 야근하고 그녀에게 더 좋은 차를 사주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일정을 구부려서 맞추면 그녀가 영원히 곁에 머물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여기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노력은 충성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52세 민준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교에 잘나가는 IT 기업 부장님이죠. 그는 아픈 이혼을 겪은 후 다음 관계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48세의 수진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매주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고 주말마다 비싼 여행을 계획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빚의 일부를 갚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그러다 호구된다고 충고했지만 민준 씨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희생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2년 후 수진 씨는 그 어떤 남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민준 씨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 뒤에 숨어있던 에너지였습니다. 민준 씨의 제스처는 차분한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이 그녀에게 충분히 좋은 남자가 아닐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거의 귀신같이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심리적 핵심입니다. 매력은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물이나 시간으로 충성심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아우라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자는 당신의 노력에 대한 영수증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충성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강인함을 느끼면 그녀는 머뭅니다. 그녀가 당신의 절박함을 느끼면 그녀는 떠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어떤 남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떠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버림받는 겁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준 씨가 꽃을 샀을 때 그 꽃은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험처럼 느껴졌죠. 수진 씨는 그 꽃이 순수한 기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에서 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활동과 영향력을 혼동합니다. 그저 움직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지만 만약 그 움직임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이 원칙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노력이 내면의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연기일 뿐이죠. 그리고 연기는 충성심이 아닌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충성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를 멈추세요. 대신 자연스럽게 충성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세요. 그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목표에 투자하며 당신의 행동이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와 외식할 때 그녀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외식하는 겁니다. 민준 씨는 이별 후에야 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죠. 운동을 하고 커리어에 몰두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는 새로운 여성에게 끝없는 선물을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굳건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성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교훈은 간단하지만 삼키기엔 씁쓸합니다. 여자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머무는 겁니다. 댓글에 나는 강인함을 선택한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채널 고정하세요. 만약 노력이 충성심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성은 무엇에 진짜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신의 에너지가 그 어떤 행동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진실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장미꽃을 사주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비싼 선물을 안겨줄 수 있죠. 그녀는 예의상 미소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가슴에 진짜로 남는 건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할 때 뿜어내는 분위기, 바로 그 기운입니다. 두 남자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남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와 꽃을 선물합니다. 그는 그저 아름다운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을 즐길 뿐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죠. 다른 남자는 두려움 속에서 꽃을 건넵니다. 이 꽃이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녀는 그 차이를 즉시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녀에게 그 꽃은 더 이상 그냥 꽃이 아닙니다. 한쪽은 선물처럼 느껴지고 다른 한쪽은 압박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착한 남자들이 번아웃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자신을 더 구부리죠.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은 절대 충성심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식시킬 뿐이죠.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자세, 타이밍, 심지어 말과 말 사이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의식적으로 이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느끼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굳건하면 그녀는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집요하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밥 먹었어?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냥 정말 그녀가 밥을 챙겨 먹었는지, 안부가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 에너지에는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있고 너의 안부도 챙길 여유가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남자는 초조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실은 내 카톡 왜 바로 안 읽었어? 혹시 나한테 마음 식었어? 라는 질문을 돌려 말하는 거죠. 여자는 그 질문 뒤에 숨은 불안감과 집착의 에너지를 1초 만에 간파합니다. 같은 행동, 다른 에너지, 완전히 다른 결과. 스토아 철학의 대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지, 외부의 사건을 다스릴 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행동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을지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내면의 강인함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제스처는 무게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면 그 제스처는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바스러져 버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의 손을 잡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길이 단단하면서도 편안하다면 그건 확신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길이 긴장되어 있고 매달리는 듯하다면 그건 절박함을 전달할 뿐이죠. 똑같은 행동, 완전히 다른 에너지, 그리고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연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십, 비즈니스, 심지어 우정에서도 당신이 가져오는 에너지는 행동 그 자체보다 언제나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에너지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의 매력이 논리가 아닌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는 시간을 덜 쓰고 당신의 존재 상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당신 내면의 중심을 잡으세요. 그녀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문자를 보내세요. 그녀가 흥미를 잃을까봐 공포에 떨며 데이트를 계획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함께 그 경험을 즐기고 싶을 때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녀는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짜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존중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행동으로 충성심을 쥐어짜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당신의 에너지로 존재감을 드러낼 때 충성심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볼 수는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것은 그녀가 보는 것을 언제나 이깁니다. 댓글에 나는 내면의 힘을 뿜어낸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에너지가 행동보다 중요하다면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최악의 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집착이죠. 다음 파트에서 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여자의 욕망을 한 방에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집착입니다. 매력을 의무감으로 바꾸는데 이보다 빠른 방법은 없죠.
끊임없이 안심을 구하고 확인을 받으려 하고 그녀가 여전히 내 여자라는 증거를 찾아 헤매는 남자만큼 매력 없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녀는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50세의 금융 컨설턴트 지훈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47세의 세라 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의 자신감, 일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훈 씨는 옛 습관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은지, 아직도 행복한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는 수많은 선물을 안겼습니다. 순수한 기쁨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흥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요. 처음에는 세라 씨도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멀어지게 만든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 뒤에 숨겨진 에너지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의 모든 행동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았어. 마치 내가 뭔가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지훈 씨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라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드는 대신 덫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매력을 질식시킵니다. 사랑은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 너는 내게 이걸 빚졌어 라는 계약서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랑의 불꽃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왜 역효과를 낳는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집착적인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로는 부족한 사람이니 네가 내 빈자리를 채워줘야 해. 여자들은 이 메시지를 즉시 감지하고 본능적인 저항감을 느낍니다. 어떤 여자도 남자의 자존감 공급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기여하고 싶어 하지 그의 삶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 당신의 일, 목표, 기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유롭게 당신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매달릴 때 그녀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욕망은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기대고 싶은 든든한 남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 든든함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해독제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굳건한 남자는 끊임없는 안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행복은 그녀의 기분에 따라 외주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독립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겁니다. 지훈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세라 씨가 모든 것을 끝낸 후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끊임없는 관심으로 충성심을 사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헬스장으로 돌아가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고 일에서 열정을 되찾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들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의 에너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정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집착은 단순히 매력을 죽이는 것을 넘어 거절을 보장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강인함, 독립성, 그리고 자기 존중은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녀에게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과도한 행동으로 그녀의 관심을 사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대신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의 삶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녀가 머물든 떠나가든 당신은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댓글에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집착이 매력을 파괴한다면 다음 단계는 사랑을 거래처럼 여기는 것이 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심코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남자들이 무심결에 사랑을 거래처럼 다루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한 돈과 시간, 그리고 관심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그녀의 충성심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내게 빚을 진 거야.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자들이 관계에 들고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매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매력을 질식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빚을 기록하는 장부로 변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선물, 모든 친절, 모든 도움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녀는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신 빚을 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만큼 욕망을 빠르게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자들이 특히 공들이는 100일 기념일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몇 주 전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녀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노력에 대해 그녀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최고의 남자라고 칭송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하지만 막상 당일 그녀가 당신의 기대만큼 격하게 반응하지 않자 당신은 속으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고작 이 정도 반응이라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선물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보상을 기대한 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서운함을 말로 듣지 않아도 그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리는 즐거움이 아닌 부담스러운 청구서처럼 변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강인함에서 비롯된 나눔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나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면이 강한 남자는 계산 없이 자유롭게 줍니다. 그의 나눔은 풍요로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내 자신으로 온전하며 이 충만함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반면 두려움에서 주는 남자는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줍니다. 그의 행동은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텅 비어 있으니 당신이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죠.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계산적인 사랑, transactional love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친밀감을 단순한 거래로 격화시키죠. 하지만 매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흥정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영감을 받죠. 당신의 사랑이 계약서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영원에 메아리 친다. 만약 당신의 관계 속 모든 행동이 자유가 아닌 의무감을 메아리 친다면 그 메아리는 충성심이 아니라 분노일 뿐입니다.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한 그녀의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라떼를 사다 바칩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이 커피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당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커피는 여기서 도구이자 화폐입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죠.
하지만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길을 걷다가 문득 그녀 생각이 나서 그냥 함께 이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커피를 사갑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죠. 이 커피는 나눔이자 기쁨입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즉시 느낍니다. 전자는 부담스럽고 후자는 사랑스럽죠.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계산적으로 변할수록 당신은 더 적게 돌려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강요된 것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선택할 때 주고 싶어 하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느낄 때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은 계약서가 아닌 자유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이 계약서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당신이 그녀의 충성심을 사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 덫에 갇힌 기분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인함 속에서 자유롭게 줄 때 그녀는 안전함과 존중 그리고 자유를 느끼며 기꺼이 보답하고 싶어 하죠. 바로 그때 진짜 충성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나는 자유롭게 준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사랑이 거래 속에서 죽어간다면 무엇이 사랑을 살아있게 할까요?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야말로 그 어떤 선물이나 희생보다 충성심을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접착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충성심을 원한다면 이제 선물과 화려한 제스처, 그리고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필사적인 노력들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여자를 진정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그녀가 함께하는 남자를 우러러 볼 때만 생겨납니다. 여기 55세의 사업가 성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착한 남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했죠. 겉보기에는 그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존중심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리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남자로 보았죠. 결국 그 존중의 부재가 매력을 갉아먹었고 그녀의 충성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몇 년 후 성호 씨는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새 아내는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계선, 그의 결단력, 그리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존중했기 때문에 충성심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매력이나 외모, 심지어 관대함에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머물게 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으면 매력은 시들고, 존중이 있으면 충성심은 깊어집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존중은 강인함과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는 남자는 깊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은 옆에 있는 남자가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고 단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바로 그 굳건함이 존중을 얻어내고 존중은 충성심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존중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존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기준을 보여주고 차분한 신념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당신은 존중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성호 씨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그가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했죠. 그는 복종으로 충성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초점을 비위 맞추기에서 이끌기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선물이나 노력이 결코 줄 수 없었던 한 가지, 바로 존중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성심을 원한다면 그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하세요. 나는 존중받을 만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충성심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댓글에 나는 존중을 얻어낸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존중이 충성심을 만든다면 다음 단계는 왜 확고한 기준이 당신을 자석처럼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갖는 것이 어떻게 매력의 모든 역학을 바꾸어 놓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충성심이 자라나는 토양이라면 그 토양에 깊게 뿌리내려 모든 것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확고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는 남자는 약하고 수동적이며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남자는 자석처럼 여자를 끌어당깁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남자의 유머 감각이나 자신감에 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녀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것은 바로 그 남자의 기준, 즉 그가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은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의 높은 자기 존중감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준을 실행에 옮길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가치를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 확신에 찬 태도는 요즘 세상에선 매우 드물고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모든 요구에 고개를 숙이는 남자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굳건히 서 있는 남자에게 충성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없는 남자는 뼈대 없이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 사소한 의견 다툼, 인생의 시련, 유혹의 순간이 오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에 기준이 있는 남자는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인함이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충성심을 깊게 만듭니다. 심리학은 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확실성보다 확실성에 끌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필요도 없고 압박감 속에서 당신이 변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그 안정감은 곧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어떤 남자들은 기준을 갖는 것이 여자를 밀어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혹시 내가 싫다고 했을 때 그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죠. 하지만 여기에 바로 역설이 있습니다. 여성은 당신의 기준을 잠시 시험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을 지켜내는 당신을 깊은 곳에서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남자는 조종하기 쉽고 그 누구도 자신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존중을 만들고 존중은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그녀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취소한다면 처음에는 그녀가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당신에게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당신만의 삶이 없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게 오늘은 내가 운동하기로 약속한 날이라서 끝나고 9시에 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순간적으로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한 존중심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 존중이 매력을 키우고 그 매력이 충성심을 키우는 겁니다. 기준은 까다롭게 굴거나 고집을 부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시간, 가치,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힘이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여자는 당신의 확고한 기준 안에서 안정감과 확실함, 그리고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를 기쁘게 하려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존경할 수 있는 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이야말로 충성심의 진정한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을 위한 교훈입니다. 단순히 존중을 원하지 말고 당신의 기준으로 존중을 명령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 남자는 충성심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그를 찾아옵니다. 댓글에 나는 나의 기준을 지킨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기준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면 다음 단계는 왜 비위를 맞추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이끄는 것이 매번 그녀를 끌어당기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생각하죠. 내가 동의하고 순응하고 항상 예스라고 말하면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당신의 남성성을 거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건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여성은 절대 두려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인함에 충성하죠. 이것이 바로 이끄는 거리 맞춰주는 것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40대 대기업 과장 다니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첫 번째 결혼이 끝난 후 그는 다시는 여자와 다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40대 초반에 레이첼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갈등을 피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하면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면 그는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경계선을 넘어도 그는 못 본 척 넘어갔죠.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매력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존경하는 남자라기보다는 그저 편한 룸메이트처럼 느껴졌다고요. 그의 끊임없는 비위 맞추기는 그를 예측 가능하고 무르고 최악의 경우엔 있으나 만화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다니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았죠. 갈등을 피하는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위장한 비겁함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다음 관계에 들어섰을 때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끌었습니다. 그는 데이트를 계획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선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결단력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자 여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이첼은 떠났을지 몰라도 그 후에 만난 여성들은 그에게 기꺼이 기댔습니다. 그들은 그의 리더십을 느꼈고 바로 그 리더십이 그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은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다렸다가 거기에 자신을 구겨 넣는 것이죠.
반면에 이끄는 것은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 원한다면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존중을 갉아먹고 후자는 존중을 얻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비위를 맞추는 것은 불안감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서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긴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안정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압박감을 만듭니다. 그녀는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더십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죠.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번 자기는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지루함과 짜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정장애의 짐을 매번 그녀에게 떠넘기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저녁은 내가 기가 막힌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가자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흥분과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결단력이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녀가 보살핌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완벽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관계에서 그는 긴장을 피하는 것이 그녀를 붙잡아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매력을 바닥까지 고갈시켰을 뿐이죠. 두 번째 관계에서 그는 비위 맞추는 사람, 플리저, 이기를 멈추고 이끄는 사람, 리더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끄는 것은 강인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따르는 남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남자에게 충성합니다. 댓글에 나는 강인하게 이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리더십이 그녀를 끌어당긴다면 다음 단계는 왜 여성이 두려움이 아닌 강인함을 따르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진정한 충성심을 정의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어떤 남자들은 여자의 충성심을 너무나도 쉽게 얻는 반면 다른 남자들은 그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자는 두려움이 아닌 강인함을 따릅니다. 두려움은 여자를 밀어내고 강인함은 여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육이나 돈,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에 가져오는 순수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려움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자기야, 혹시 화났어? 라고 묻는 남자입니다. 두려움은 그녀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진심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남자입니다. 두려움은 그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친구들을 의심하며 캐묻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그녀를 붙잡아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두려움 속에서 그녀에게 더 세게 매달릴수록 그녀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제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강인함은 평온함입니다. 시끄럽거나 위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감정이 요동칠 때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것이고 혼돈이 닥쳤을 때 결단력을 보이는 것이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명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인함은 나는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 순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하는 한 남자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따르고 싶어 하는 종류의 남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지 외부의 사건을 다스릴 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근간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남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여성은 흔들리지 않는 남자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은 결핍을 투사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네가 꼭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강인함에 기반한 행동은 풍요로움을 투사합니다. 그것은 나는 나 혼자서도 온전하며 나의 이 온전함을 너와 함께 나누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전자는 그녀를 덫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고 후자는 그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감옥이 아닌 자유에 끌립니다. 두려움에서 반응하는 남자는 과잉 반응하고 언쟁하며 애원하고 지나치게 사과하거나 애정으로 그녀를 질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강인함에서 행동하는 남자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만약 그녀가 화가 났다면 그는 비난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그저 들어줍니다. 그는 상황을 고려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바로 그 차분하고 굳건한 태도가 그녀의 감정 상태 전체를 바꿉니다. 갑자기 그녀는 안심하고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강인함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분극화, 폴라리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의 중심을 잡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자유롭게 기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 분극화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부담을 그녀에게 지우기 때문이죠. 그녀가 강한 쪽이 되고 당신은 의존적인 쪽이 됩니다. 이 불균형이 매력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세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강인함은 더 세게 쥐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 자신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두려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인함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체화한 남자는 절대 충성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심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흐릅니다. 댓글에 나는 강인함을 선택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세요. 만약 강인함이 여성이 따르는 것이라면 다음 단계는 자유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충성심을 더 세게 쥘수록 그것이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성과 충성심에 대한 가장 이상하고도 강력한 진실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더 세게 붙잡으려고 할수록 당신은 그녀를 더 빨리 잃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수록 그녀의 충성심은 역설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역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을 손안의 모래와 같다고 생각하죠. 꽉 쥐지 않으면 흘러내려 버릴 거라고요. 하지만 모래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더 세게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50대 자영업자 재민 씨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서연 씨와 몇 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전 관계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죠. 바로 그녀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주면 그녀가 멀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보냈고 그녀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으며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에게는 합리적으로 느껴졌지만 서연 씨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두려고 노력할수록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결국 서연 씨는 수많은 여성들이 결국 내뱉고 마는 그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 숨막혀서 더는 못하겠어. 그녀가 거리를 원했던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녀의 욕망을 질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별 후
재민 씨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그 견고한 소나기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충성심, 바로 그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공간을 허락했을 때 여성들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에게 기꺼이 기댔습니다. 그들이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충성심을 키웁니다. 여성이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는 자유를 느낄 때 그녀는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덫에 갇혔다고 느낄 때 그녀는 탈출을 꿈꿉니다. 심리학은 이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자유를 줄 때 당신은 당신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런 종류의 자신감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우주와 조화를 이룬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로울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허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의심의 질문 없이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자유를 준다면 그녀는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열정을 질투하는 대신 격려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당신이 그녀가 숨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그녀는 당신 곁에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유를 줄 때마다 당신은 요구가 아닌 선택을 통해 충성심을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충성심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 세게 줄수록 당신은 더 적게 갖게 되고 더 풀어줄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그녀를 가두지 마세요. 당신이 자유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하고 굳건한 삶을 구축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충성심을 기꺼이 바치기로 선택하는지 지켜보세요. 댓글에 나는 자유를 준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절대 다음 파트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자유가 충성심을 만든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왜 여성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단 한 가지가 선물도 노력도 심지어 단순한 자유도 아닌 바로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인지 설명해 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결론이자 지독한 진실입니다. 여자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열쇠이며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외면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수년간 노력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선물을 사바치고 당신의 잠과 돈을 희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그녀의 감정이라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당신을 떠올릴 때 그녀는 당신이 계산했던 근사한 저녁 식사의 정확한 가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웃으며 느꼈던 그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야근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울 때 당신이 그녀를 차분하고 굳건하게 안아주었을 때 느꼈던 그 깊은 안정감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충성심은 당신의 행동 목록이 아니라 바로 그 감정들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남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 이유입니다. 한 남자는 편안한 에너지로 꽃을 건네고 그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남자는 절박한 에너지로 꽃을 건네고 그녀는 덫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꽃은 똑같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충성심은 오직 그녀의 감정이 보살핌받는 곳에서만 자라납니다. 심리학은 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거래 내역서가 아니라 감정의 앨범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에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매력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녀는 입으로는 당신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가 머무는 이유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감정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말로 이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 안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굳건하고 평온하고 온전하다면 그녀는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감과 열정, 그리고 강인함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녀가 느끼는 감정적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성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충성심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충성심은 끊임없는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된 존재감의 결과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증명하려는 노력은 줄이고 그저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힘, 당신의 목표, 그리고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충분하다는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모든 상호작용이 바뀝니다. 그녀는 더 가볍고 더 안전하며 더 깊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가장 강인한 버전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충성심은 당신의 노력 성적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방 안에 있을 때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하세요.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왜냐하면 충성심은 바로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꽃다발도 저녁 식사도 당신의 희생도 아닌 오직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 감정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대로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충성심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여자는 노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차마 떠나올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남자에게 충성한다는 것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노력이나 선물, 희생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에 충성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선택은 그 감정을 쌓아 올리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될 겁니다. 충성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일을 멈추게 될 겁니다. 대신 당신은 자연스럽게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감, 강인함, 그리고 존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의 가치라도 발견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반드시 구독하십시오. 저희는 매일 여성의 심리, 스토아 철학의 지혜, 그리고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이끌며
여성들이 진정으로 존중하고 갈망하는 그런 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들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